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장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붓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그 외 챙겨야 할 준비물이 많은데 더보기란에 작성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작업 순서로 합판 바탕면과 T자 각목의 바탕면을 동시에 연마해 줍니다. 시험장에서 총 3장의 사포를 지급받는데 처음 전체 면을 연마할 때 120방 사포를 사용합니다. 연마가 잘 돼야 바탕면에 굴곡이 안 생기고 페인트가 잘 발라지기 때문에 구석구석 연마해 주세요. T각재를 연마할 때는 각재의 모서리 부분은 연마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윗면과 옆면만 연마해 줍니다. 연마가 끝났으면 이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면 치수를 그려줍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감독관님이 도면 치수, 문자, 도형의 유형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이때 헷갈릴 수 있으니 형광펜으로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치수를 그릴 때는 점과 점을 찍고 긴 자로 연결해 줍니다. 세로선까지 연결했으면 삼각자를 이용해서 T자 각재 부분까지 연장시켜 줍니다. 다음은 그린선을 따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T자 각재 아래로 내려온 테이프는 커터 칼로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테이핑 작업까지 다 마쳤으면 퍼티를 준비합니다. 일정량의 물을 넣고 잘 비벼서 적정한 농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퍼티가 너무 두꺼우면 건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너무 묽으면 바탕면의 합판과 각재가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퍼티 마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퍼티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모자르다 싶으면 중간중간 추가하는 방법으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퍼티를 바를 땐 먼저 각재의 옆면부터 발라줍니다. 그 이유는 각재 옆면을 바르다 보면 합판으로 퍼티 찌꺼기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합판의 바탕면을 발라줍니다. 퍼티 바르는 방향은 몸쪽 방향으로 향해 끌어내리듯 바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얇게 바르되 합판면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퍼티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죽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T자 각재의 윗부분까지 다 발라주셨으면 퍼티를 건조시켜 줍니다. 전 연습할 때만 히팅건을 사용하고 시험장에서는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드라이어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데 고정했을 때 찬바람으로 건조하는 걸 감독관님이 권장합니다. 퍼티가 마르는 동안 문자 도안을 그려줍니다. 도안 치수는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가로 세로 50 띄어지는 부분과 135 곱하기 100 치수의 부분은 시험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 치수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치수를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웬만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문자는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강원 6가지 중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문자 도안을 연습할 때 문자만 그리지 말고 치수도 함께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자를 다 그렸다면 형광펜으로 글자를 칠해줍니다. 문자 도안까지 마치고도 아직 퍼티가 덜 말랐다면 미리 조색을 진행해도 됩니다. 조색표를 정확하게 외워두면 좋겠지만 완벽히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색했을 때 대충 어떤 색이 나올지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감독관 시험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정확한 배합 방법보다는 섞어가면서 색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색할 때는 항상 수성, 유성을 잘 구분해 주시고 특히 유성 페인트 흰색과
서페이서 색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물과 희석하고 유성 페인트는 신나와 희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퍼티가 다 말랐다면 두 번째 칠수를 그려줍니다. 칠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이 나는 경우 오작 처리가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칠수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3번 면부터 220방사포로 퍼티를 연마해줍니다. 각재 부분을 구석구석 잘 연마해줘야 나중에 페인트가 올라타지 않고 잘 발라지게 됩니다. 각재 부분을 연마할 때 기역자 경계선은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연마까지 끝내고 나머지 칠수를 한 번에 그려줬습니다. 바인더를 먼저 바르고 마르는 동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 하나씩 그리는 게 오히려 헷갈려서 미리 그려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순서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라데이션 도면을 그릴 때는 세로 전체 칠수를 3으로 나눈 후 지점마다 포인트를 체크해 줍니다. 만약 세로가 45cm면 15, 15, 15 지점을 점으로 체크해 줍니다. 가로도 마찬가지로 3을 나눈 후 동일하게 지점마다 체크해 줍니다. 이때 만약 계산기가 있으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점을 순서대로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긴 삼각자로 이어주시거나 자와 작은 삼각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4번 면에 바인다를 칠해줍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큰 붓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3번 면부터 바인다를 칠하거나 서페이서를 칠해야 하는 T 각재 부분에 바인더를 칠해서 실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심하면 바로 오작이기 때문에 수시로 시험 문제를 체크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T 각재 부분에 서페이서를 칠해줍니다. 각재 옆면을 칠할 때는 합판을 세워서 칠해줘야 합판면으로 페인트가 흐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칠하는 부분의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칠해주세요. 윗면은 다시 눕혀서 발라줍니다. 이제 바인더와 서페이서를 함께 건조해 주는데 서페이서 부분은 뜨거운 바람을 쐬게 되면 기포 같은 게 발생하니까 자연 건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건조가 되는 동안 그라데이션을 조색해 줍니다. 총 6개의 색을 조색하는데 종이컵마다 번호를 적어 줍니다. 그라데이션 색은 머릿속으로 암기한 다음 색을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저만의 암기식으로 색깔을 정해놨습니다. 흰색, 라이트 그레이, 쥐색, 뻘색, 연한 검정, 흑색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페인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 감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페인트를 사용할 땐 적당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바인다가 말랐으면 조색해둔 수성 페인트로 1차 상도를 진행해 줍니다. 테두리 부분을 먼저 섬세하게 바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칠해 줍니다. 어차피 2차 상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상도에서 T자 각재 부분의 경계선을 무리해서 발라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성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 T자 각재 부분에 유성 페인트로 1차 상도를 진행해 줍니다. 5×100mm 이상의 페인트가 흐를 경우 실격 처리가 되니까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발라줍니다. 이제 유성 수성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
그라데이션을 작업해 줍니다. 그라데이션을 칠할 때는 한 칸씩 간격을 띄어서 칠해 줍니다. 순서대로 칠하게 되면 경계면의 페인트가 서로 올라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4번, 6번 또는 1번, 3번, 5번 순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라데이션까지 마쳤으면 합판과 각재의 상도면을 연마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각재 부분과 합판의 경계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사용한 연마지는 시험이 끝나면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마한 곳을 잘 털어내고 2차 상도를 시작합니다. 2차 상도는 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칠해 주셔야 합니다. T 각재 부분도 2차 상도를 시작해 줍니다. 이제 페인트가 다 말랐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문자 도안을 가져와 연필 자국을 내기 위해 뒷면에 연필로 색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규격에 맞게 테이프로 붙인 다음 굵은 볼펜으로 글자를 눌러 합판면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면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아까 준비해 놓은 수성 페인트로 글자를 채워 넣습니다. 마지막 과제인 도형입니다. 저는 이번에 2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은 트레이싱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합판면에 직접 그려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연필로 바탕면을 잘못 그리게 되면 실격은 아니지만 감점이 발생합니다. 가로 200, 세로 150 부분에 점을 먼저 찍은 다음 칠해지는 부분만 선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도형은 20mm 단위로 좁아지기 때문에 칠해지는 부분에는 마음껏 체크할 수 있습니다. 20mm씩 체크해 가면서 도형을 좁혀가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도형은 여차하면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습을 많이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형을 다 그렸으면 마지막으로 에나멜 페인트를 칠할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붓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결대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무리해서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은 붓으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마무리로 붙여둔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 뒤 연마한 사포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시험은 종료됩니다.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시험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누구나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장 기능사에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